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한동안 잠잠한가 싶던 두 나라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휴전에 들어간 상태지만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또 모를 일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특이점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지상전 및 해상전 없이 오직 항공전력과 미사일 드론 같은 원격 무기만으로 두 나라가 부딪힌 전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꽤 흥미로운데요. 과연 두 나라의 전력은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두 나라 간 최소 1200km를 두고 벌어진 이번 전쟁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은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전력부터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공군력에 압도적으로 의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장거리 유도 무기가 대부분이었죠. 이스라엘 공군이 공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는 전술기와 지원기 200에서 250여 대가 동원됐고요. 무려 1270소티를 출격시켰습니다. 여기서 소티란 출격 횟수를 말하는데 동원된 기체의 수도 상당하지만 이 소티가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몇백도 아니고 1000단위가 넘는 출격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게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군의 작전 지속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게 기체의 정비 능력과 인력 유지 같은 종합적인 지원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군은 단순히 전투기 기종이나 보유 수량 같은 이런 통계 수치만으로는 측정 불가능한 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이 보여준 원거리 작전 능력이 엄청난데요. 표적 중에 상당수는 이스라엘에서 약 2000km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표적이라 쳐도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 한 2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쿄나 베이징이 1200km 거리임을 감안하면 이스라엘 공군의 장거리 원정 능력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향상됐는지 체감이 되는 대목인데요. 과거부터 이스라엘은 원거리 공격 능력을 중요시했었는데요. 공중급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무시무시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기체 종류도 주목할 만한데요. 가장 최신형인 F-35I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동원한 기체는 단연 F-16 및 F-15 계열입니다. 40여 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나눠서 도입했기 때문에 연식만 보면 오래된 것부터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뜨끈뜨끈한 녀석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이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실제 업그레이드를 받았거나 도입한 시점부터 이 메이커의 요구에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맞게 개량을 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부 이스라엘 최적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자전 수행 장비들은 다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예 도입 단계부터 메이커에 요구해가지고 이스라엘제 전자전 장비를 이식해서 출고한 것도 있고 구형 기체를 도입한 거를 이스라엘 전자전 장비를 이식한 것도 있고 왜냐면 전자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량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에 따라서 레이더라든가 운용 컴퓨터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하면서 구형 기체라도 이스라엘 자체 정밀유도 무장을 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F-16 계열 같은 경우는 컨포멀 탱크, 즉 동체 직접 고정 부착한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해가지고 항속거리를 상당히 길게 늘렸고요. 따라서 제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 현재의 위협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기체로 거듭나 있는데요. 항공기를 도입하고 운용하는 것을 넘어서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모두를 놀라게 한 부분이 이스라엘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건데요. 목표물 타격을 한 건 물론이고 작전 후반에는 거의 이란 전투기는 니들 있긴 있었어? 약간 좀 그런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이란 상공의 어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정말 뛰어난 정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란의 각종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통상적인 시긴트 능력이 뛰어났던 건 물론이고요. 모사드 내 암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돈이라는 특수부대가 이란 내 표적에 대한 기습 타격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이란의 총사령관까지 공습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암살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폭탄이나 총으로 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가지고 공습이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대판 암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란의 공군력은 이제 비교하자면 참담한 수준이죠. 소수의 러시아제 전투기들을 제외하면 거의 20세기 무기체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퇴역한 팬텀조차 여기서는
지금 현역인이 말을 다 했죠.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아무래도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공군력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혁명 전에 도입한 F-14도 지금 뭐 이게 2025년 시점에서 활약하기에는 상당한 구식이 돼버린 게 현실입니다. 이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건데요. 실제로 대량의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등 일부 성과를 올리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하즈카셈은 사거리 1200km의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인데요. 대기권 재진입 시 마하 12, 목표물 타격 시 마하 5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이는 11m, 무게는 약 7톤이며 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기동성 탄두와 첨단 항법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체계를 우회하도록 설계됐고 이번 하즈카셈은 이란 중부에서 발사돼서 사전 탐지가 어려웠다고도 합니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이스라엘 전역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요. 하즈카셈 외에도 최대 2000km의 사거리와 1.8톤에 달하는 대형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호람샤르 미사일도 동원됐고요. 일전에 리얼웨폰에 소개했던 파타흐 미사일도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전장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게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에 과하게 의존한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00% 방어에 성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뚫린 물량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란이 퍼부은 물량을 생각하면 꽤 선방한 거거든요. 실제로 공군기지나 주요 핵심 거점 등에 대한 이란의 공격 대부분을 막아냈고요. 사실 이렇게 이란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퍼부어도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자체를 크게 막아내지 못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야말로 이란의 주요 지역인 테헤란과 이스파한 일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정밀 타격해서 이란의 미사일 작전 능력을 적잖이 축시켰고 비축 무기를 보관하던 기지들도 파괴했다고 합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은 날아오는 도중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적을 못 맞춘 것도 꽤 많고요. 또 불과 사흘 만에 전체 미사일 전력의 50에서 70%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이번 전쟁은 강력한 공군력과 항공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균형 잡힌 전력 운용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건인데요. 드론과 미사일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이지만 특정 체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력 구성의 균형과 유기적인 운용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걸 증명한 거죠. 우리도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교훈 삼아서 전력 운용의 유연성과 전략적 다양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 좋겠습니다.